프리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를 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17분인데 많게는 크게는 해임, 적게는 주의촉구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틀 전에 결론이 났죠. 제가 이 소송을 대리를 했습니다. 뭐 언론 보도나 뭐 정규제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은 알고 계실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논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혈액증 징계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본안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들고 사고 지금 성창경 위원장과 그 공영노조 부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했던 그 소송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운영 규정 중에 일부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런 결정은 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그러면 운영 규정은 유효냐? 그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운영 규정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것은 운영 규정은 무효고 그 무효라는 근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방송법에 의해서도 무효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했고 그리고 공공감사법에 의해서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가 없는 것들은 명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규정은 무효인데 작년에 제기했던 박혜령 그 부위원장 그리고 성창경 위원장이 했던 그 소송은 당장 그때 당시로 진미가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소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대상이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소송을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징계도 안 했어요. 왜? 그걸 징계를 하거나 소환을 하게 되면 진미위의 운영 규정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을 구할 그런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좌파들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침묵하면은 다친다. 이런 거를 저는 몸소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왜? 이 진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이 장래에 불이익한 징계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근로자니까요. 그래서 공영노조 위원장, 부위원장도 근로자니까 이 운영 규정은 언젠가는 불이익할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진미 운영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서 위법하다. 이런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중에서도 몇 가지 사항을 골라서 성창경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의 특정 조항만 무효로 효력을 정지해버렸죠. 그것이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규정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를 무효라는 심판 청구를 그때까지 한 적이 없고요. 법원의 판결도 그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담당하는 그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것이 운영규정의 일부만 무효가 됐다고 해서 운영규정이 무효화시켰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운영규정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를 선고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자 징계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징계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나니까 징계를 했고 징계를 하고 나니까 17명의 징계 대상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성창경 위원장이 소송 제기할 때는 성창경 위원장은 안 건드리고, 이게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규정은 징계를 목적한 것도 아니고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구도 아니다. 그래서 방송법 위반도 아니고 공공감사법 위반도 아니다. 인사규정이 위반된 것도 아니다. 전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이 이제 마무리될 무렵 되니까 슬그머니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분들이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 재심 신청을 하니까 재심 결정은 미뤘습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주고 출근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그때 뭘 제기했냐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고의 해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또는 정직 처분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내니까 회사 측에서 월급도 주고 정직도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안 했어요. 결정만 내리고. 재심 중이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오로지 소송만을 위한 KBS의 조치예요. 해임을 했으면 해임을 해야죠. 정직 결정을 내렸으면 정직을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에서 어떻게 냈냐면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재심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기교적인 인사규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스스로 KBS는 그런 스스로 정한 회사의 운영규정, 징계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소송을 이기려고 했고, 17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본안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본안소송은 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운영규정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본안소송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서가 오늘에서 왔어요.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게 변호사가 없어요. 이렇게 한국방송공사 밑에 이제 보통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답변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본안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이렇습니다. 피고 KBS가 제정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게 전부 다를 무효 확인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원래 5월인가? 이게 좀 많군요. 네. 이게 원래 5월입니다. 이게 어쨌든 원래 7월이군요. 7월 26일 날 소장이 접수됐어요. 그 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니까 이때까지 답변서를 안 내다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걸 끌려고 그랬든지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재심조 열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니까 이제 재심을 열어가지고 하려고 재심 통보를 했죠. 그래서 이게 봐라, 이게 징계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법원에 냈더니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준 겁니다. 효력을 이제 정지시킨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를 해놓고도 징계의 효력을 부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성창경, 박혜령 두 분이 소송 제기한 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니까 나머지 규정은 진미 운영 규정이 효력이 있구나, 얼씨구나, 대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줬구나 이래 생각하고 재심 절차 개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심 절차 통보를 한 것을 법원에 냈더니 법원이 바로 징계 절차도 중지하고 이전에 했던 모든 절차와 또 그 있었던 징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관련된 소송의 전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없다. KBS는 공공기관입니다. 방송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특수목적 법인이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인데, 감사원이 그러면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고 하니까 이런 좀 큰 규모의 기관에는 자체 감사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그래서 특별법으로 방송법에 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이런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그런 별도의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없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징계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이게 징계기구가 아니라고 계속 소송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7명 징계를 받았는데, 소송 지금까지 징계 요구를 누가 했는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인사규정에는 징계 요구권자의 사장부터 밑에 이제 국장급, 또 지역 방송국, 또는 본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누가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 얘기도 판결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소송을 위해서, 소송을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이 징계 요구도 누가 했는지도 안 밝히고 징계를 해입습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는 운영규정, 즉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리고 징계를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사장한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위법하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목적으로 한 기구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아니다, 징계 요구 이거는 적법한 거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책임을 서로 회피를 했든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징계 요구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징계는 돼 있어요. 이 절차가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징계를 한 사람도 어쨌든 한국방송공사는 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법률에 근거해서 또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만든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위반되어 있다면 또 위반돼서 회사에 중요한 재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징계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사상 책임도 아마 앞으로 져야 될 것이고, 이 책임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도 위반이고, 공공감사법도 위반이고, 방송법에도 위반됩니다. 방송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 이거 중복감사기구다. 이랬더니 중복감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중복감사가 아니라는 KBS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중복감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거는 감사다. 감사가 감사했던 거를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는 회계 연도마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했던 모든 감사의 그 과정과 결과를 서류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사실을 적발을 안 했는 사건을 갖다가 특별히 비위 사실 적발이 되면은 KBS 감사가 그거를 감사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한 보고서에는 진미위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S는 야, 이거 우리가 진미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중복감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에서 또는 어떤 법인이든 연말에 감사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보고서에 안 나타나 있으면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중복감사가 아닌 겁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거창하게 설정이 되고 사람이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감사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기껏 조사했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요, 이겁니다. 방송의 독립성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 참사 문제, KBS가 투자한 인천 상륙작전 홍보를 거부한 기자들의 징계 문제, 그리고 기자협회 성명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 뭐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7명 징계된 사람들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이 기자협회 성명서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관련된 분들은 좀 중징계를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들어갔던 그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렸겠죠. 그 외부의 위원들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KBS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닌데 왜 KBS 직원들을 심판을 하죠? KBS의 직원도 아니면서, KBS의 감사실 소속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앞으로 KBS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금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오늘 제가 답변서를 이렇게 받아 씌웠는데, 저는 이 본안소송도 승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안소송을 빨리 판결이 난다면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운영규정이었던 이것은 운영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미래 이런 무효 규정을 통과시켰던 그 당시의 이사회에 이 운영규정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이 운영규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각자. 제가 볼 때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위법성은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전후로 해서 감사원에서 이미 이거 공공감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또 이사회에 그때 당시에 감사가 이거 법 위반이다,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한국의 유명 로펌의 의견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합법도 의견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로펌의 의견서 수백 장, 돈을 수억 원 들여서 아무리 갖다 놔도 대한민국의 감사원의 의견과 KBS의 그 감사의 의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왜 요즘 국가기관에서 심지어 로펌의 의견서를 가지고 자기들을 합법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기현상인데요. 산업자원부 관련돼서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로펌의 의견서를 갖다가 자기들 합법성의 근거로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희한하게 이 국가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말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장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파시스트 정권의 속성은 첫째는 합리주의를 반대합니다.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개인의 개인적인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는 이 기존의 질서, 즉 말하자면 우리 가족 질서라든가, 또 아니면은 전통적인 우리 향토의 질서, 민족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에 보면 과거사에 막 매진하잖아요. 과거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합리주의를 배격하고, 또 이런 이 합리주의는 부르주아다, 부르주아의 가치관이고 장사치의 가치관이다. 이 과학적 사고를 하면 이 불평분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큰 집단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 집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을 막 추구하면서 개인한테는 의무감, 이런 희생정신 이런 걸 막 집단의식 이런 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려면은 우리 민족끼리의 그 어떤 뭐랄까 위대한 조선민족의 어떤 영광을 부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친일파를 쏟아내서 순수 혈통의 어떤 민족적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이게 계속 하죠. 그래서 친일파가 우리 민족을 병들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를 쏟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사파하고 똑같은 게 주사파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을 병들게 하는 친일파를 생겼다. 그래서 이런 병균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치료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파시스트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을 육성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파시스트 인간을 만들어내려면 적당히 우민화가 돼야 되는 거죠. 적당히 우민화가 돼야 되고 그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시끄러운 것들은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파시스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방송과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다 장악이 되어 있고 또 방송은 이제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파시스트 운동을 하면서 교육과 방송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파시스트적인 인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어 있는 걸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종교적 교육과 이런 방송에 의한 세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솎아내기 위해서 만들고 한 것이 이제 방송 장악의 도구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금도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이런 파시스트 인간을 양성하려는 방송 장악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KBS가 장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미 징계되어 있던 17명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직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직에서 배제된 사람도 KBS 내에 있고 그분들이 젊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KBS에서 떨려나가지 않고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가끔 KBS에서도 어쨌든 가끔 뭐 요즘 새로운 보도도 나오곤 하는데 이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KBS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기록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분들이 각자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BS에 계신 분들은 각자 하루하루의 일을 일기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안내 일기처럼 각자가 핍박받고 강요당하는 삶을 기록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저항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분의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이 징계받았던 분들이 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매일매일 기록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소송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기록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소송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송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에. 그 모든 것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와 유사한 형태나 방식으로 설치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경종을 울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청산이 한번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프리덤 뉴스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리덤 뉴스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관심과 격려 속에서 성장하겠습니다.
제 논평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